팀은 어제 박종준 전 경호처장 등을 다시 불러 지난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내란 특검팀의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수사와 관련해 관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외환죄 혐의 적용이 가능한가였는데요. 특검은 외환죄가 아닌 일반 이적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공모해서 대한민국의 군사상의 이익을 해쳤다고 본 겁니다. 공민경 기자입니다.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에서 내란특검팀 관계자들이 빠져나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와 관련해 내란특검팀이 군사시설 24곳에 대한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 군사 대응을 유발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드론 작전사령부와 국군 방첩사령부, 합창 등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KBS 취재 결과 특검이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한 제명은 일반 이적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용대 드론 작전사령관 이름이 피의자로 적시됐습니다. 일반 이적죄는 외국과의 공모 여부와 무관하게 우리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제공할 경우에 처벌할 수 있습니다.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3명이 공모해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이 증대하고 국가안보상 심각한 위협이 초래됐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우리 군의 무인기 정보 등 군사상 비밀이 북한에 노출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도 적시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유엔군 사령부 승인 없이 드론 사령부의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해 본격적인 외환 혐의 수사에 나서는 한편 체포 방해 혐의와 관련해서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이진아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전방위 동시 수사에 나섰습니다. 양평고속도로 의혹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등을, 또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했고 삼부토건 전현직 회장 등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형관 기자입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노선이 갑자기 바뀌면서 불거진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윤석열 정부 출범 이듬해인 2023년 5월, 기존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가 땅을 보유한 강상면 일대로 노선이 바뀌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건희 특검팀이 어제 대규모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를 맡은 용역업체 2곳 등 10여 곳이 대상입니다. 앞서 출국 금지됐던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과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제외됐습니다. 특검은 직권남용과 함께 업무상 배임 등을 혐의로 적시했는데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결과의 조작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특검은 22대 총선 당시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해당 의혹은 김 여사가 김상민 전 검사를 경남 창원 의창에 출마시키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입니다. 2022년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 씨가 연루된 또 다른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국민의힘 윤사견 의원이 휴대전화를 특검에 제출했지만 비밀번호는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습니다. 내가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등 4명에 대해서는 구속.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집사계도 줄줄이 소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특검팀은 먼저 카카오 김범 등의 기업 총수들에 대한 소환. 오승목 기자입니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 관련해 효성, 키움증권과 한국증권 검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와 조연사 HS 효성 부회장,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사장,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에게 오는 17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습니다. 증거인멸 방지를 위하여 우선 사모펀드에 184억 원을 투자한 기관 및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에 대한 소환 조사를 이번 주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들 회사는 2023년 6월 사모펀드를 통해 IMS 모빌리티에 약 18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IMS 모빌리티는 김건희 여사 집안의 집사로 불리던 김 씨가 설립에 참여한 렌터카 업체인데 당시 누적 손실이 346억 원에 달하고도 이 같은 투자가 이뤄진 점을 특검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투자 한 회사 측을 상대로 이 같은 투자 판단이 오너 리스크 등 회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투자 집행을 놓고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 씨와 그의 배우자는 잠적한 상황. 특검이 구체적인 조사 경과에 따라 투자 최고 결정권자인 총수들을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통일교 청탁 의혹 등과 관련해 건진법사 전선백 씨의 법당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서울 역삼동에 있는 전 씨의 법당 등 여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전 씨는 2022년 당시 통일교 측으로부터 김 여사 선물 명목의 고가 목걸이와 명품 가방 등을 받고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 사업 지원, 통일교의 YTN 인수 등 통일교 현안을 대신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4개 부처 장관 후보자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잠시 후 10시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합니다. 민주당 5선 의원인 안규백 후보자는 국회 국방위에서 15년간 활동한 국방 전문가로 민주화 이후 최초의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와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각각 열릴 예정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미사일을 포함한 첨단 무기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에는 50일 안에 휴전에 합의하지 않으면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협정을 체결해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공격 무기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이 나토에 무기를 팔면 나토가 이를 구매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We're going to supply weapons to NATO at a large amount. They're going to deliver the weapons and they're going to pay for 100% of the weapons. 이번 무기 지원엔 우크라이나의 생명줄, 패트리엇 미사일뿐 아니라 대규모 공격 무기가 포함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패트리엇 시스템은 며칠 내로 도착할 거라며 신속한 지원도 예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에 소극적이었던 기존 방침에서 상당히 달라진 것으로 우크라이나 종전해법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러시아를 향해 50일 이내에 휴전에 합의하지 않으면 100%에 달하는 혹독한 2차 제재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러시아에 100% 관세를 부과하고 러시아의 원유를 구매하는 국가에는 2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미라고 백악관 당국자는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평화 합의를 서두르지 않으면 러시아는 물론 러시아의 무역 상대국에도 고율 관세를 부과해 러시아를 고립시키겠다는 위협입니다. And again, that was something I use. I use trade for a lot of things, but it's great for settling wars. 현재 미 상원에는 러시아의 원유를 구매하는 국가에 500%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초당적 법안도 발의돼 논의 중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법안이 꼭 필요한지 모르겠다면서도 매우 유용할 수 있다. 두고 보자며 입장을 유보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유럽연합이 미국의 30% 상호 관세율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미국산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2차 보복 조치 패키지 준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파리 안다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유럽연합 EU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통보받은 관세율은 30%,
이 서한을 받은 지 이틀 만에 EU 통상장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원국들은 우선 관세율 30%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또 27개국을 대표해 협상 중인 집행위원회를 전적으로 지지하고 필요하다면 단호하고 비례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데도 동의했습니다. We need to prepare in order to give our commissioner the strongest possible negotiation position, and I think we managed to achieve that today. 지난주까지만 해도 EU는 대미 협상에 진전이 있었다며 원칙적 합의 타결이 며칠 내 가능할 것으로 낙관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4월 발표 당시 20%보다 높은 30%의 관세를 통보했습니다. 협상을 이끄는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집행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We also want to discuss how this is affecting the economy, and of course we are very obviously also discussing what we can do to trade more with each other. EU는 일단 무역 전면전을 피하기 위해 관세 부과 시점인 8월 1일까지 협상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협상 카드로 쓸 보복 조치 준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집행위는 항공기와 자동차 부품 등 특정 미국산 상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약 116조 원 규모의 2차 보복 조치 패키지를 회원국들에 제안했습니다. 당초 약 161조 원에서 축소된 규모로 회원국 승인을 받은 이 행법이 채택돼야 실행 가능합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미국의 한 요양원에서 불이 나 최소 9명이 숨졌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 소방당국은 현지 시각 13일 밤 9시 50분쯤 70여 명이 생활하는 폴 리버의 한 요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최소 9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대원들이 화재 진화에 나섰지만 유독가스가 많이 발생한 데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많아 제때 탈출하지 못하면서 인명피해가 커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국내 증시 혼조세로 출발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낙폭을 줄여내고 있고 코스닥 시장은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5.7포인트 하락한 3,196.33에 코스닥은 2.45포인트 오른 801.82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불확실성 해소로 인식하며 전일 미국 증시는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은 순매수를, 외국인과 기관은 팔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반등 속에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한 원전주, 한미사이언스와 풍산 강세입니다. 코웨이, 기업은행 52주 신고가를 경신 중인 반면 삼성화재와 키움증권 등 보험과 증권주, 다우기술, SK하이닉스 약세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케어젠 신고가를 기록 중이고 오늘 상장한 아우토크립트 공모가 대비 강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384원 1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칭하이성 하이베이 7엔 자락의 소와 양떼들이 날씨가 더워지면서 시원한 고산지대로 이사를 갔는데요. 가축들의 먼 길 이동에 현지 경찰들까지 나섰습니다. 이른 새벽 경찰들이 말을 타고 여름 목장으로 이사할 가축 호위를 위해 출발합니다. 오늘 이동할 거리는 20km. 차로 가면 멀지 않은 거리지만 이동하는 가축의 수가 많고 차량이 오가는 국도를 거쳐야 해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国道上来往车辆多，路况复杂，存在交通隐患。我们会提前了解牧民牛羊转场的时间，在国道上设临时卡，让车辆限速等方式，帮助牧民把牛羊安全地护送到新的草场。 대형 화물차의 경적에 놀라 가축들이 달아나기도 하고 비탈진 곳을 지나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我们既要稳定牧群，又要时刻观察路况，和同事配合引导。摔跤是常事，但爬起来就得赶紧跟上。牧民和牛羊的安全是第一位的。 해마다 이맘때면 칭하이성 하이베이 지역 목축 농민들은 해발 3,700m의 여름 목장으로 가축들을 이동시키는데요. 멀게는 100km 이상 이동했다 8월 중순 더위가 한풀 꺾이면 다시 돌아옵니다.
프랑스 파리 근교 이블린의 고속도로. 요금소 한쪽에 마치 구겨진 종이장처럼 찌그러진 차들이 보이는데요. 사고로 훼손된 차량 수십 대가 전시된 것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고속도로 운전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여보자는 캠페인입니다. C'est vrai que c'est vraiment saisissant et ça a donné envie de s'arrêter pour voir un petit peu les camions et être sensibilisé. 고속도로 사고의 상당수는 운전자의 휴대전화 사용이나 졸음운전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이번 캠페인은 부주의 운전으로 인해 출동한 긴급구조대나 교통경찰, 안전관리 작업 인력들의 사고 피해 또한 계속 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Les conducteurs remarquent ces fourgons et qu'en remarquant ces fourgons, ils imaginent les drames qui peuvent survenir. 사고 차량 전시를 목격한 운전자들의 30% 정도는 자신들의 운전 습관을 개선해야겠다고 밝혔습니다. 차 한 대가 후진하며 평행 주차를 시도합니다. 평범한 주차 장면처럼 보이지만 어찌된 일인지 많은 사람들이 이 차량의 주차 실력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바로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열린 평행 주차 대회 현장입니다. 대회는 지역 주민 다니엘과 스테파니 씨의 아이디어로 시작됐습니다. It's really fun to just sit and watch people and how good or bad they are at it. 마을 곳곳에 안내문을 몇 장 붙였을 뿐인데 단 며칠 만에 참가자 50명이 등록했고 대회 당일엔 주민 수십 명이 피크닉 의자를 챙겨왔습니다. 차량 크기와 상관없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지만 후방 카메라를 종이판으로 가려야 했고 차 길이와 주차에 걸린 시간을 철저히 측정했습니다. I went a little hot at first. I really turned the corner. I think this was a common mistake people made. They go in a little hot. 이 빨간 장난감 차를 운전한 어린이 참가자는 완벽한 주차를 선보여 큰 환호를 받기도 했습니다. 최종 우승을 한 주민 아바 씨는 금색 미니카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대회가 끝난 뒤 포틀랜드 교통국은 내년엔 평행 주차 대회를 공동 주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에히메현에서는 참돔의 맛을 수치화해 상품 가치를 높이려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에히메현 특산물인 참돔입니다. 참돔의 적외선 센서를 비추자 화면에 숫자가 나타납니다. 이 숫자를 바탕으로 수분과 아미노산 등 맛을 결정짓는 성분의 함량을 산출합니다. 지금까지 약 450마리의 데이터를 분석해 AI에게 학습시키는 중입니다. 생선에 센서를 갖다 대는 것만으로 맛과 신선도를 수치화하는 기술 개발이 목표입니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양식업자 아카사카 씨는 거래처와 소통하며 맛있다고 느끼는 기준이 지역마다 다르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합니다. 생산지에서는 쫄깃하고 단단한 식감을 선호하지만 수도권이나 해외에서는 며칠 숙성시켜 부드러운 생선을 더 좋아한다는 겁니다. 日本の魚っていうものをより多くの人に愛してもらおうと思うんだったら向こうの人の食べてもらう人の趣向に合わせないといけない. 어업의 수익을 늘리려면 수출 확대가 필수라고 믿는 아카사카 씨. 데이터를 활용해 나라별, 지역별로 맞춤형 생선을 생산함으로써 판로를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비트코인과 달리 달러 등의 가치를 고정시켜 변동성이 거의 없는 코인, 바로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미국에서 이번 주 스테이블 코인 기본법이 하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국내에서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자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송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문 도와드릴까요?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커피값을 서클로 내봤습니다. 신용카드처럼 바로 결제됐습니다. 미국 거래소에서 서클을 산 뒤 가상자산 지갑으로 옮기고 애플페이와 연동해 결제 가능. 애플페이가 되는 곳이면 국내에서도 화폐처럼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기본법, 일명 지니어스법이 이번 주 가결되면 이용 범위는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This is a tremendous opportunity for economic growth and innovation. 국내 가상자산 업계도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3분기 중 규제 샌드박스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영역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다른 시각을 가지고 그리고 이게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빠르고 조금 긍정적인 방향으로 규제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최장 120일 안에 규제 면제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올해 안에 발행 여부가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신중하자는 입장입니다. 투자 자산인 비트코인과 달리 스테이블 코인은 진짜 돈에 가깝습니다. 아무나 쉽게 발행하게 되면 통화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걱정입니다. 금융산업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금융시장 전체에 생기는 이런 영향을 보기 위해서 신중히 보면서 해야 되겠다. 그런 게 지금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미국의 테더나 서클은 은행이 아닌 민간 회사가 발행합니다. 우리도 미국처럼 규제를 낮춰야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는 게 가상자산업계의 반론입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폭염의 여파로 먹거리 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른 무더위가 농산물 생산을 더디게 하고 가격은 올리면서 이른바 히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마트 한복판을 차지한 여름 제철 과일 수박. 가던 길 멈추고 들여다보고 잘 익었는지 두드려보기도 하지만 선뜻 집어들진 못합니다. 2만 원이 훌쩍 넘는 가격 때문입니다. 너무 비쌌어. 이제 그래서 보고 들었다 놨다 그런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들도 힘들겠지만은 우리 생각보다는 너무 많이 비싼 거예요. 어제 기준 수박 한 통 평균 가격은 29,800원. 일주일 전보다 18%, 평년보단 무려 42% 비싼 수준입니다. 일찍 찾아온 폭염으로 수요가 몰리며 가격이 뛴 겁니다. 배추와 무 가격도 일주일 새 20%가량 오르며 들썩이고 있습니다. 폭염으로 인해서 산지에서 낮 시간 작업이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산지 시세가 오른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산물 물가도 비상입니다. 대중적 횟감인 광어는 1년 전보다 14%, 우럭은 42% 가까이 가격이 올랐습니다. 지난해 고수온으로 발생한 양식장 집단 폐사 여파인데 올해는 지난해보다 고수온주의보가 보름 이상 일찍 발령됐습니다. 회를 드시면 거의 기본이 광어 우럭인데 예전에 비해서 단가들이 많이 비싸다 보니까 저희도 그렇고 소비자분들도 그렇고. 기온이 1도 오를 때 농산물 가격 상승률은 최대 0.5%포인트 올라가고 그 영향은 반년가량 이어진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폭염이 길어질수록 물가 상승 압력도 더 오래 간다는 건데 정부는 우선 이번 주부터 농축산물 최대 40% 할인 판매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이렇게 먹거리 물가가 유독 많이 오르면서 실속파 소비자들의 소비의 기술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색다른 알뜰 소비 현장을 최인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약속 시간에 맞춰 대형마트 앞에서 만난 이들. 오늘 처음 보는 사이입니다. 우리 다짐육 모임 때문에 그거랑 연어랑 미국산 소고기 다짐육이 3.3kg에 44,000원. 시중가보다 최대 20% 정도 쌉니다. 거의 8,500원이니까 3명이면 3,000원도 안 되는데. 크게 사서 작게 나누는 일명 소분 모임입니다. 이제 계산을 다 마쳤는데요. 이렇게 장보기가 끝나면 진짜 작업이 시작됩니다. 챙겨온 저울을 꺼내 3명이 1.1kg씩 나눕니다. 비용은 현장 정산입니다. 현장에서 바로 포로 거래하고 계좌 이체하고 안녕히 가세요 하고 오히려 깔끔하고 좋은 것 같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중고 플랫폼에서 소분 모임을 검색해봤습니다. 공동구매 물품, 인원, 일정 알림이 빼곡합니다. 소분 모임이 처음 생긴 건 2022년 12월. 3년 새 20배 넘게 증가했고 최근 1년 동안만도 4배 넘게 늘었습니다. 한 달인가 2달 전부터 갑자기 이제 메인에 이렇게 뜨더라고요. 아무래도 거의 1인 가구 아니면 요즘은 2인 가구 이렇게 많잖아요. 공동구매, 인근 주민들과 함께 그날 주문해서 배달받는 방식도 있습니다. 익명 채팅방을 활용한 곳인데 직접 가보겠습니다. 겉보기엔 흔한 동네 정육점. 매일 오전 채팅으로 공동주문을 받고 낮 3시 반까지 들어온 주문은 그날 배달합니다. 배달도 직접 하시는 거예요? 네. 이제 주문량이 많아져서 이제 라이더들도 같이 하고 있고요. 같은 동네니 당일 배달도 무료. 사는 쪽은 싸게 사서 좋고 파는 쪽은 수수료 아껴 줬습니다. 저희 아파트뿐만 아니라 그냥 여기 송도원에 있는 거의 모든 단지에서 좀 많이들 시키시는 것 같아요. 매장에서 하나 팔 거 차라리 오픈 채팅방에서 2개를 파는 게 저희가 몸은 힘들지만 훨씬 더 저희한테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KBS 뉴스 최인영입니다.
이번 주는 토요일까지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이렇게 비가 오면서 폭염은 주춤하겠습니다. 어제 서울은 28.1도로 보름 만에 30도 밑으로 떨어졌는데요. 오늘과 내일, 모레 목요일도 계속 28도에 머물러 평년 수준과 비슷하겠습니다. 하지만 비가 그친 직후에는 습도가 높아져 체감온도가 올라가 후텁지근하겠습니다. 현재 전국 곳곳에 산발적으로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예상 강수량은 강원 내륙과 산지, 북부 동해안, 충북과 경상도에 10에서 60, 서울을 포함한 그 밖의 지방에는 5에서 40mm 정도입니다. 비와 함께 습도도 높아져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또한 바람도 순간풍속 초속 15에서 20m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구, 부산 28도, 강릉과 광주는 29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높겠습니다. 이 바다의 물결은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동해상에서 최고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이 내일과 모레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천둥 번개가 치면서 시간당 30에서 5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KBS 뉴스 930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무더운 여름엔 아무거나 먹지 마세요. 여름 안심 식중